見たかったんだ、総理大臣。いいか、青柳。お前、オズワルドにされるぞ。爆発がありました。辺りはすごい煙に包まれて。青柳正治30歳が緊急指名手配されました。ラジコンヘリを買った店の防犯カメラが提供される。マスコミがかろうじて同情を感じるような背景を強調することができる。情報を操作するんですか。イメージだ。일본 인기 작가의 역작. ゴールデンスランバー、伊坂幸太郎さんの原作のファンの方もそうでない方も楽しめる作品になっています。 그 치밀한 이야기를 영화한 이 작품에서 あいつは犯人じゃない。先生のことできることなんか一つもねえよ。 한때 국민들의 영웅이었던 주인공은 한순간에 온 세상이 추격하는 남자가 돼 운명의 도주를 벌입니다. 영화 골든 슬럼버입니다. 마왕의 작가 이사카 코타루의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영화한 이 작품은 역시 같은 원작자의 작품인 지보리와 들로리의 코일로카의 각본과 연출을 맡아 원작자로부터 최고의 영화란 찬사를 받은 나카무라 요시히로 감독의 새 영화인데요. 평범한 택배기사가 총리 암살범으로 몰려버리는 예측불허의 도주극. 사연은 이렇습니다. 성실한 택배기사 아오야기는 어느 날 8년 만에 대학 친구인 모리타와 재회합니다. 친구가 건넨 물을 마신 후 비틀즈의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든 아오야기. 그와 모리타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친구인데요. 한편 몇 년 전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된 아오야기는 인기 아이돌 가수를 구한 국민들의 영웅. 그런데 네. お前なんか入れただろ入れたよ。眠れる薬を。う。どうしたのお前。俺たちの後ろはどうなってる？だからご当地凱旋パレードだって金田首相の。そのすぐ裏手にお前を誘導するよう命令されたんだよ。最近になって知り合ったやつとか。 모리타의 수수께끼 같은 말과 질문. ああ。ラジコンヘリやろうよ。めちゃめちゃ気持ちいいから。怪しいな、その女は。金田はパレードの最中に暗殺される。正義の味方を気取った男。首相を暗殺。なんだよそれ。 青柳。 그때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아수라장이 된 퍼레이드 현장. いいか、青柳。逃げろ。 영문도 모른 채 그의 말을 따르려는 아오야기. 森田。 경찰은 그에게 총을 발포하고 그 순간 차량이 폭발하면서 모리타는 목숨을 잃습니다. 순식간에 마치 악몽처럼 전개된 믿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아오야기.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もしもし。あ、青柳っち？暇ならうち来なよ。テレビ見ようよ、テレビ。ニュースすごいよ。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모리타가 언급한 대로 최근 우연히 알게 된 고우메란 여자. 고우메가 보이지 않자 아오야기는 혼자 TV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퍼레이드에 등장한 비행물체는 고우메의 취미인 무선 조종 헬기. 怪しいな、その女は。 그때 고우메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오고 고우메 집으로 경찰로 보이는 남자들이 잠입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건 いるんだけど。君は。 모리타에 이어 고우메까지 그를 함정에 빠뜨린 지인들. それが早いことに何か問題があります。 곧이어 추적을 피해 외로운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아오야기에게 닥친 위기. 경찰의 목적은 체포가 아닌 사살로 보여집니다. 이 영화는 정부와 언론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만 한다면 한 개인은 진실과 무관하게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대중에게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ラジコンヘリを買った店の防犯カメラが提供される。 철저히 고립돼버린 한 개인의 선택으로 출발한 도주국은 긴박감을 주무기로 하는 스릴러로서보다 인간의 어떤 진실에 대한 드라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とにかく逃げて生きろ。 누군가의 거대하고 교묘한 음모에 휘말린 주인공이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놓은 덫에 걸리지만 俺にとって残された武器は人を信頼することだけだから。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통해 결국 인간의 최고 무기는 신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영화의 제목이자 황금빛 선잠이란 뜻을 지닌 골든 슬럼버는 이 영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에 수록된 이 곡은 당시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놓인 멤버들에 대한 애정을 담아 폴 맥카트니가 완성한 곡으로 주인공의 도주국에 동참하는 핵심 인물들을 연결하는 단서이자 주인공이 제외하게 되는 옛 친구들과 동료들의 우정과 연대를 상징하는 장치로 사용되며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한편 カズ、青柳正春、誰ですか？君が犯人なのは分かっている。 대학 후배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걸 알게 된 아오야기는 후배의 집으로 향하지만 カズ、明日になれば君の顔写真が公表される。やってもいないのに証拠は次々と出てくる。情報を操作するんですか？イメージだ。イメージとはそういうものだ。 총리 암살범의 누명을 쓴 남자와 그를 맹수처럼 쫓는 경찰, 그리고 マサールのことどれだけ知ってるんだ。どれだけ詳しいんだよ。あいつは犯人じゃない。正々堂々とできることなんか一つもねえよ。 그에게 덫을 놓기도 하고 그를 돕기도 하는 의문의 인물들. なんじゃ一か八かの勝負に出るんだと。地球下水管の出口を手配。 그의 도주국이 완성될 때 음모의 미스터리 또한 정체를 드러냅니다. What's the last thing you remembered? All of a sudden there was a light, and then I was falling. Who are you? I was supposed to be executed 2 days ago. And I was in combat. So was I. Black Ops. We need to work as a team. Does this look like a team-orientated group of individuals to you? They can hear you, smell it, and see you. 치명적 힘을 가진 정체불명의 생명체, 그들에게 쫓기는 사람들. We were chosen. Chosen for what? This planet is a game preserve. And we're the game. 영문도 모른 채 인간을 사냥하는 괴물들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에겐 도망칠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7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연한 프레데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시리즈의 복제를 거듭한 지 20년. 이번 속편은 황혼에서 새벽까지의 감독 로버트 로드리게스가 제작을 맡아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 경력에 에드리안 브로디와 우주 최고의 포식자가 벌이는 생존 게임, 영화 프레데터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남자 로이스. 뒤늦게 정신을 수습한 남자는 간신히 낙하산을 작동시키고 어느 정글 한복판으로 불시착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대체 이곳이 어딘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그곳에 낙하한 또 다른 남자. 이렇게 로이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 정글 속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I've never seen this jungle, and I've seen most.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기억이 전혀 없는 그들은 용병인 로이스를 비롯 모두 킬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시 후 로이스 일행이 발견한 또 다른 이들. We have bigger problems right now. Strength in numbers, huh? Something like that. Yeah, maybe we should get that guy hanging in the tree.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에드윈. Stop moving, you're breaking the branch. 로이스에 의해 목숨을 건진 그는 이들 인간 킬러 집단에서 유일하게 범죄자가 아닌 전직 의사입니다. 그때
Where are you going? The high ground. We need to stick together. And you should follow me. 자연스럽게 팀의 리더가 된 로이스를 따라 고지대로 이동하는 7명의 킬러들. 그런데 얼마 뒤 한 명이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곧이어 곳곳에 진을 치고 있던 덫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덫을 피하는 일행들. 하지만 마치 그들을 꿰뚫어보듯 치명적이고 지능적인 덫들의 총공세. 그때 저런 저격수 출신의 이자벨이 함정에 빠지고 로이스가 달려가 그녀를 황급히 붙잡습니다. 간신히 함정에서 빠져나온 이자벨. 잠시 잠잠해진 정글. 놀라운 건 이들을 공격하는 적이 사냥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What is it? Nothing. 다시 이동을 시작한 로이스 일행. 그들이 이동 중에 발견한 건 이곳이 지구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계 행성이란 사실입니다. We're gonna need a new plan. 그리고 곧 맞닥뜨린 적의 실체. 그것은 이 행성을 지배하는 그의 생명체 프레데터들이 풀어놓은 사냥개입니다. 각자가 소지한 총으로 개들을 난사하는 도중 맨몸으로 쫓기는 에드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는 순간 이자벨의 총격으로 괴물은 죽었지만 또 한 놈이 다가옵니다. 총알이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이자벨. 그때 어찌된 영문인지 순순히 돌아서는 사냥개. What, left? No, the whistle. They were called. 그 순간 일행 중 없어진 한 명이 그들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로이스는 그것이 적들이 놓은 덫임을 확인하죠. We leave him. I can't. And that's on you. 어차피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알게 된 로이스 일행은 사냥개들의 흔적을 쫓아 놈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요. 그곳에 묶여있는 건 종족 간의 대결에서 패한 또 다른 프레데터. 우와, 어쩌면 이 또한 놈들의 함정일 수 있는 상황. We have to leave. Now. 그때 숨어있던 교묘한 놈들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사체 무기를 통해 그들을 총공격합니다. 그들의 사냥터에서 도망치는 로이스 일행. 결국 그들 모두는 절벽 아래의 강으로 추락합니다. 실체를 숨긴 채 사냥을 즐기는 놈들.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 There is no hunting like the hunting of a man.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건 The storm coming soon. This way. 이 외계 행성의 유일한 생존자. 그에게서 프레데터들의 우주선만이 유일한 탈출 방법이란 정보를 알게 된 로이스 일행은 우주선을 찾던 중 에드윈이 그만 홀로 길을 잃는데요. 맙소사. 프레데터와 맞닥뜨린 에드윈. 그때 일행 중 한 명인 니콜라이가 나타나 프레데터를 공격하고 에드윈을 먼저 탈출시키지만 곧 놈의 반격에 당하고 맙니다. 에드윈이 그를 어떻게든 구해보려 하지만 프레데터에게 붙잡힌 일행. 그때 니콜라이는 소지하고 있던 폭탄을 꺼내 놈과 함께 자폭하고 맙니다. 막강한 적들. You wanna survive? You dig in deep. 그들의 인간 사냥이 가져오는 절대 공포. 점차 밝혀지는 충격적인 비밀 앞에 How do we kill them? However you can. 지구에서 온 킬러들은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クズを集めた最終戦、ここでまた負けるようなやつ、そんなやつの運命など俺はもう知らん。勝つことが全てだ。どこのガキなんだよお前は。洗えんどうなの。負けてくれるじゃない。 남자 하나 잘못 만나 놀라운 일을 겪는 여자가 있습니다.
손님 하나 잘못 만나 황당한 일을 겪는 기사도 있죠. 자, 오늘은 내 인생에 아주 특별한 만남을 모았습니다. 나잇앤데이 그리고 도쿄 택시. 먼저 나잇앤데이입니다. 공항에서 남자 얼굴 처음 볼 때부터 그냥 해벨레. 아주 좋아 죽는 여자. I'm June, by the way. 아, 잘생겼다. 어허, 매너 짱, 힘도 짱. 이런 남정 내면 한번 대시해봐도 괜찮겠다 싶죠? 당연하죠. 그 빠른 손으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나 봐봐. 뭐야? 이야. 번개 같은 순발력으로 승객들 다 때려 눕히는 동안 혹시 자기 엉덩이가 바지를 먹진 않았는지 이리저리 옷매무새 살피고 나와보니 폼 잡고 앉아있는 남자.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Lost the pilots. 뭐래? I mean, they're 말도 안 돼. 아이고 죽었죠요. 우리 애기가 또 나름 유머 감각도 있죠요. 이 남자가 마냥 귀여워 죽겠지. 그런데 비행기가 기울고 쓰러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죠. 어머머머. 안 돼. 비행기 조종할 줄은 아는 거예요? 오호. Okay, we're gonna touch down here. 할 줄 알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 비행기를 파킹할 수는 없다시며 굳이 인근 논밭을 고집하는 로이. 미안합니다. 농작물 피해 사과드릴게요. 와우. 이렇게 그대를 품 안에 안으니 무겁다. 통뼈로구나. 설마 닭꿈은 아닌 거죠? 어제 입은 옷이 예쁘게 걸려있는 걸 보니 그건 아니거든요. 인셉션 당한 건 아니라 이거지. 동생 결혼식 가려고 서둘러 길을 나서는데 갑자기 앞길을 막아서는 몹시 험상궂은 사내들. You wanna tell me where we're going? Fellas? Don't worry, miss. You're safe. 안전은 무슨? 실은 관도. 어머, 어떡해요? 야, 앞에 두 사람 자니? 아이고. 여자 빼곤 다 죽은 거죠 지금. 시체랑 운전하고 앉아있는 이 여자에게 당신의 댓글로 남자를 선물해 주세요. 와, 비행기에서 만난 그 남자죠? 아, 잠시만요. 이따 다 설명할게요. 일단 요 차 한 대만 발라당 뒤집고요. 에차. 이번엔 도쿄 택시입니다. 일본의 락 밴드가 한국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だってやっぱ飛行機乗れねえし。 리드 보컬이 비행 공포증, 첫 해외 공연이 무산될 위기. 分かったよ。行けばいいんだろ。行けば。 홧김에 질러놓고 밤새 고민하는 거지. 아, 비행기 타려고요? 다이칸민국 서울시. 아니 택시 타고 간대 서울까지. 말도 안 돼. 설마. 서울? 反対側から乗った方が早いと思いますけど。 기사님들의 애정어린 충고. 미친놈 소리 골백번은 들어가며 온종일 택시만 불러댔습니다. 가겠다는 택시가 있을까요? 얘도 그냥 불러봤는데 선다 슬금슬금 후진까지 하더니요. 설마. 빨리 타란 얘기야. 飛行機より高くなると思いますが、それでよろしいですか？はい。全然大丈夫です。 돌아올 때는 빈 차로 와야 할 테니 따블은 줘야 할기야. 아, 진짜 비행기 싹보다 더 나오겠는데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배 타고 부산에 입성한 도쿄 택시. 대단하네요. 日本のタクシーじゃない？ 한국 땅에서 자기 나라 택시를 발견하고 땡 잡았다 싶은 일본 아지매들. あ、じゃあちょうどよかった。 연사만호 집까지 합승 구다사이네. 아니 이걸 사진으로 찍는 분은 또 누구예요? 부산 지역 택시기사인겨. 영업 택시 발견. 오, 그렇지. 택시 발견. 영도 너타를 이동한다. 지원 바래.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어디서 굴러먹던 택시가 감히 부산 땅에서 매달을 찍노. 아재 봐라 아재. 우리 밖으로 뺏어가면 아재 나쁜 아재. 아재 소속이 어딘겨? 한국말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부산말을 오해하는겨. 이 말이 맞네.
상타야. 결국 부산 택시 일치 단결. 도쿄 택시를 코너로 몰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사분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일 거 아니에요. 부산 택시의 선제 공격. Can you speak English? 도쿄 택시의 반격.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좋네. 다시 나이덴데이로 돌아옵니다. 그냥 문만 열었을 뿐인데. 핵가닥! 아이고! 아버지 차 굴러와요. 어떡해요? 옆으로 가 좀. 너 다시 운전하지 마. 좀 다 살아났으지. 아니 대체 이 남자 정체가 뭐예요? 동급 최강 CIA 특수요원입니다. 엥가펑클? 네, 여긴 어디예요? 천재 과학자 사이먼을 숨겨놓은 은신처. 하지만 사이먼은 간대없고 사이비 특수부대만 몰려듭니다. 권총 하나로 일개 중대를 섬멸하시고 수류탄 하나로 기물 파손해 새 역사를 창조하시며 대충 쌓아도 10명씩 줄줄이 자빠져 나가는 기적의 특수요원 로이 선생. 이 와중에도 여자의 안전을 챙기는 차상함. 아 멋있어. 지가 원샷 해놓고 장난해. 네가 다 먹었잖아. 지금 내 건 안 남기고. 완전히 포위됐네요. 그런데 이게 참 가스 해독제 17년산 원샷 하더니 마 이래 대뿐네. 미안해. 아니 가스 해독제 맞아요? 해독은 무슨 마취제입니다. 어차피 제정신 차리고 있어 봐야 도움도 안 되는 인간. 그렇죠. 그냥 채워버린 거지. 중간중간 필름이 끊기고 얼마나 잤는지 모르게 누워있다가 눈 떠보니 웬 무인도에 지가 수영복 차림으로 자빠져 있는 거지. 근데 수영복은 누가 입혔대요? 누구겠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치면서도 명품 백은 꼭 챙겨가는 여자. 아싸! 방수도 안 되는 가죽 가방 둘러매고 급한 대로 바닷물에 이래서 내가 수영복 미리 입혀놓은 기야. 입힐 때 눈 감았어 오빠 믿지? 이건 뭐예요? 헬리콥터인가? 이 낡아빠진 헬리콥터를 보자 여자는 아주 기겁을 합니다. 과연 저게 뜰 수는 있을까? You're grabbing my neck. You asked me not to drug you. 여자는 잠시 후에 깨어납니다. 다시 도쿄 택시로 돌아옵니다. 네 사명감을 갖고 내가 말하는 말 확실히 전해라. 어? 다방 미스 김을 긴급 호출. 당신들은 여기 대한민국에서 국제 통상 마찰을 일으켰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미스 김이 평소 주어들은 일본어로 통역을 시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지. 국제 통상 마찰 에라 모르겠다. 내가 궁금한 건 이거다. 사토 난 스푼? 그걸 또 잉글리시로 대답한다. 2스푼. 야마다상도 평소 한국 다방 커피 좋아했습니까? 밀크와 밀크 뭐 2스푼. 이분이 황금 비율을 압니다. 시방 지금 뭐하고 있노? 내 말 못 알아듣나? 어쨌든 빨리 오해를 풀어야 할 텐데요. 재촉하지 마소. 국제 통상 마찰. 결국 미스 김의 서바이벌 일본어로 어찌저찌 오해는 풀린 기사 양반들. 불법녀는 그런 거 아니다. 같은 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처지라 동질감이 막 싹트더니 한일 택시 문화 교류 및 동북아 더블 요금 활성화를 다짐하며 유니폼 받고 입고 기념사진 찍고. 아이고 유니폼 왜 바꿔 입는? 축구 선수야.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 도쿄 택시. 고장이에요? 기름이 없대. 일본 택시는 LPG가 아닌갑지? 기사 양반께서 어디 가서 휘발유를 구해오겠답니다. いや俺も行きます。いえいえ、りょうさんはお客様ですから、ここで待っててね。すぐ戻ってきますからね。 그렇게 낯선 땅에서 뿔뿔이 흩어진 두 사람. 그때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사이렌? 오늘이 며칠? 15일. 아 민방위 훈련.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 경보 통셋을 우리야 이게 훈련인 줄 알지. 야마다상은 이게 가상인지 레알인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요. 총든 군인들이 설쳐대니 혹시 노스코리아가 밀고 내려왔나? 예전처럼 남한에 또 쿠데타가 일어났나? 벌벌 떨다가 결국 일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고자지.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아주 오바를 합니다. 마누라가 전화를 끊었어.
당신 우는 소리 딱 싫대. 야마다상 뚝! 여기는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 특수요원 남자 만나 공짜로 세계 여행 나이덴데이의 결말입니다. 눈 떠보니 스위트룸. 오스트리아 와 정말 좋겠다. 게다가 옆방엔 톰 크루즈가 묵는다. Stick around here. It's better. Oh yeah, of course. Where else am I gonna go? 그래놓고 미행 붙는다 이 여자가. 하기야 남자가 뭐라고 다니는지 궁금하긴 할 거예요. 어두운 밤거리를 한참 헤매더니 어느 뒷골목에서 외간 여자를 만나 속닥속닥속. 이놈이 순 바람돌이야 이거. 아니 임무 때문에 만난 거겠죠. 알게 뭐야,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데. I have the battery. ¿Y cuál es tu precio? What's your price? 아니 저 모습만 보면 오해할 만 하겠네요. 된장, 날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스파이. 그거 영파이다. 좌절하고 분노하며 싸돌아다니는 여자에게 남자의 정체를 얼른 일러바치는 CIA 국장님. Espionage at the CIA. But now he's trying to sell it to an international arms dealer. 한마디로 천재 과학자 사이먼이 발명한 중요한 물건 빼돌려 국제 통상 마찰 일으키는 조직의 배신자라는 말씀. 그리고 둘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로이의 작전이었다는 인증샷. 이 가방에 뭘 넣은 것 같았는데요? 딱 걸렸어. 그렇죠. He used you as a mule to carry the battery through security, Miss Havens. He's been playing you. 정말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이래요. 인증샷을 보고도 미련을 못 버려. 하지만 주는 미련 그딴 거 안 키웁니다. CIA의 로이를 넘기는데 적극 협력하는 준. 하지만 최고의 특수 요원답게 진작에 지살길 찾아다니는 로이. 그리 길지 않은 양다리를 남보다 몹시 부지런히 움직여 속도를 높이는 헐리우드 최단신 액션 히어로 톰 크루즈. 하지만 이쯤 되면 천하의 로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상관이 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도 귀등으로 안 듣고 죽자 사자 막 쏴대는 순 당나라 조직입니다. 결국 배터리를 가진 채로 이거 어쩔 거야. 배터리가 물을 먹었으니 고장이 안 났겠어요? 대체 무슨 배터리길래 이 난리일까요? 정말 로이는 준을 갖고 논 걸까요? 여자들 수영복 갈아입히는 재미로 특수요원하지 너. 나이덴데이였습니다. 비행기보다 비싼 택시, 돈이 썩어나는 일본 락커의 조선팔도 택시 유람, 도쿄 택시 결말입니다. 참 느긋한 사람들 표정에서 진짜 전쟁은 아니로구나. 대충 감 잡은 야마다상. 느긋하게 면도까지 하고 돌아오니 택시가 없네. 택시. 아니 누가 훔쳐간 거예요? 한국에선 특수요원보다 무서운 게 주차요원. 그렇죠. 불법 주차는 바로 견인 대상이죠. 바로. 네. Can you speak English? 택시를 달라고 택시를. 나 영어 모른다고. 뭐다 잉글리시가요. 외국 사람이면 다 영어 하는 줄 아니? 니들은 다 해? 맞아요. 영어권 사람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서울 입성. 비행기 싹보다 비싼 택시 요금 받아 챙기고 즐겁게 컴백홈하는 야마다상. 그런데 좀 드셨어요? 열받은 취객. 술 참고 뭐하냐 지금? 뭐야? 은근과 끈기의 배달민족,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진상. 쫓아왔어. Can you speak English? 얼떨결에 태워졌네. 아노 어디로 가서 무니가? 도쿄 타워. 도쿄 타워요? 돌지 마. 나 길 다 알아. 이 양반이 가려는 데는 도쿄 타워 클럽이지. 직장인들이 달랄하게 주점에 모여 노래하고 술 먹는 거. 정신줄 놓고 바로 몸져 놓은 사이 차이루창 위로 도쿄 타워 클럽의 간판이 흘러갑니다. 아니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야마다상이 아는 도쿄 타워는 세상에 하나뿐이니까요. 혹시 설마? 도쿄 타워는 당근 도쿄에 있으문이다. 사장님. 여기가. 밤새도록 단란한 주점에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회사 직원. 이 불우한 한국 직장인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기가 보이는 게 대사관 쪽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아. 택시 타고 가면 돼. 당산동. 자, 이 직장인은 과연 제대로 귀국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잘린다에 10,000원. 난 2만 원.
영화는 영화일 뿐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영화. 괜히 객기 부리다 지환 기둥 뿌리 뽑는 드라이브 여행 도쿄 택시였습니다. 진짜 웃긴다. 국際택시요. Accesible a la sensibilidad más profunda. Además, la música penetra quizá más profundamente en el ser humano que otras artes. O sea, el sistema convertido en Venezuela como en un símbolo patrio. Hay muchas condiciones que la música te da para disfrutar. 저기요. 꼭 깡패 같아요. 나 깡패야. 끝내주는 옆방 이웃을 만나는 슈팅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반지하방에서 깡패가 88만 원 세대의 비애가 담긴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 그런데 영화 자체도 우리 영화가 순 제작비가 8억 2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손내라. 예? 라면값 2,500원. 라면값 2,500원도 아껴가며 찍었을 것 같은 영화 제작의 새로운 실험. 배우를 포함한 전 스태프들이 인건비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줄였고 저렴한 개런티, 공감 가는 스토리, 배우들의 열연으로 실험은 대성공. 하지만 영화 장면 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돈 들어간 게 없네. 특별히 돈 들어간 게 없는 살림. 그만큼 고생도 상당했다는데 이날 무지무지 추웠습니다. 눈에 고인 물 있잖아요. 눈물이 얼을 정도였어요. 저 추워 보이잖아요. 벌써 얼굴도. 눈물도 얼어버린 강추위 속에 촬영을 강행해야 했던 상황. 아니 근데 뭐 입김도 하나 안 보이고. 물론 입김을 고가의 CG로 지웠을 리는 없고. 그거 안 추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뼈저리게 힘들었단 얘기. 더불어 정유미의 묵직한 연기와 정유미 씨가 의외로 또 근수가 나가던데. 왜 이래요 진짜 저질스럽게? 특유의 입심 좋고 껄렁한 캐릭터로 돌아온 박중훈이 빛났던 영화. 저 탱탱한 몸. 저건 실제 아니죠? 되게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스크린 밖에서도 몹시 어울리는 내 깡패 같은 애인의 솔직담백한 코멘터리. 오늘 확 느껴보도록 하자. 무슨 일이에요? 부도래. 부도요?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세진 역을 열연했던 정유미.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유미 씨는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한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닌 적 없는 완전 배우. 그런데 영화에서 실감나니. 근데 여기서 보면 진짜 취직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여성 같아요, 정말. 난 이제 어떻게 살아 널 잃은 아픔에. 특히나 세진의 면접 장면. 웃음과 함께 묘한 아픔을 느끼게 했는데 우라가 치미는 장면이었죠, 정말. 원래 면접을 이런 식으로 봐요? 가뜩이나 취직 안 돼서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을 갖고 놀아? 더 우라가 치미는 건 누군가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사실. 근데 실제로 있답니다. 저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정유미조차도 비록 연기였지만 실제 같은 억울함을 느꼈다는 고백. 이상하게 눈물이 났었어요. 갑자기 나가는데 더 서글펐던 것 같아.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동안 면접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큰 공감을 얻었던 세진의 마지막 면접. 그런데 박중훈도 비슷한 사연이.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내가 왜 이런지 할 얘기가 있어. 질문을 해줘야죠. 제가 예전에 KBS 11기 탤런트 시험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쑥 넘어가고 떨어지더라고. 되게 기분 나쁘네 그때 또. 예? 관객과 배우 모두 공감 100배인 설정.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다. 이 영화 연출한 김광식 감독의 오랜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박사까지 끝냈는데 취직이 안 되더래요. 요새 취직하기도 힘들다던데 불황 아니냐 불황.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이 영화를 찍게 된 동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의 동기를 잘 살린 정유미의 연기에 박수. 이번엔 향수 어린 캐릭터로 돌아온 박중훈 차례다. 세진은 희롱하려던 못된 회사원을 찾아간 이 장면.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많이 의식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애고 싶은 컷이 있다는 방금 전 카트.
그러니까 어젯밤에 한 행동이 기억이 안 나. 박중훈의 전작이 연상되는 삼류건달 동철. 관객은 무척 반가웠는데 저는 항상 뭐 삼류 인생 수갑차고 이런 게 어울려요. 아니. 물론 영화 해운대에선 똑똑한 해양 지질학 박사를 연기한 바 있지만 아 왜 이렇게 말들을 못 알아들어요? 아 해운대에서 그 지질학 박사 중요한 건 딱 하니까 안 먹어주잖아요. 차라리 딴 일을 하든가 뭐. 결국 제대로 먹어주는 딴 일을 찾아 다시금 삼류건달 인생으로 귀환. 근데 이 깡패 이런 거 하면 참 사람들이 좋아해. 나는 깡패도 아닌데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그냥 찌그러져 있어. 간만에 매력적인 캐릭터를 맡은 동시에 이 영화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데 걔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게 걔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영화를 25년 동안 40개를 했는데 이 영화를 제외하고 단 한 편도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튀어보려고 내가 어떻게 잘 되다가 쓰러지고 나 이런 역할 했거든요. 게임 법칙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좀 조금만 더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네? 내가 무릎 꿇고 빌게요. 근데 여기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역할 처음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박중훈이 얻었던 첫 경험 또 하나. 한 20년 동안 거짓말처럼 감기 걸린 적이 없거든요. 이 처음으로 20몇 년 만에 감기가 온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아주 그냥 찍다가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다시 동네 눈에 띄면 죽어! 그런데 그날 이 동네에서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 박중훈만이 아니었다. 저게 사실 영화에서 편집돼서 금방이지 밤새도록 욕했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주민들 막 신고 들어오고. 진짜요? 예, 신고 들어와서 이렇게 밖에서 떠드냐고 잡으면 영장했다고. 빠듯한 여건에도 진심 어린 이야기를 담아 관객의 지지를 받은 영화. 특히 기억해야 할 건 김광식 감독이 한 말인데요. 여기서 세진이가 하는 대사가 이 영화의 주제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 그런 위로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영화의 주제랍니다. 이 시대 힘겨운 청춘을 격려하는 감독의 시선. 지금도 고생 많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서서 악의 제왕이시여 손수.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글쎄요. 이게 뭘까? 그야 나도 모르지. 아직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든 작업엔 소품이 필요하다. 물론 영화 촬영도 마찬가지. 배우만큼이나 중요한 영화 속 소품. 뭔데 그래? 모두가 궁금해하지 않을 영화 속 소품에 얽힌 버라이어티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나가는지 파도 끝이 없어. 파도 끝이 없는 감독들의 특별한 소품 사랑. 지금 바로 스타트다. 곧 또 한편의 기대작과 함께 돌아올 감독 김지훈.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 그와 이 두 분 감독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 물어보나 마나 스타일리시하다는 공통점. 그렇다면 그 스타일리시함의 비밀은 뭔지 아시겠는가? 그게 뭔데? 그게 뭐냐고? 바로 벽지 되겠다. 세 분의 영화를 관통하는 주요 소품 벽지. 그리 말고 자세히. 본 영화 촬영 당시 소품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직접 준비했다는 김지훈 감독이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거든. 준비할 것 많은 가운데 가장 공들여 준비한 꽃무늬 벽지. 그러나 그래봐야 그저 벽지라 생각하셨는가? 그렇지 않아.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 친구들 반은 꽃무늬 벽지로 가는 건 분명히 컨셉이 있는 거거든요. 정화가 장미꽃이고 홍련이 연꽃이고 그리고 붉은 연꽃. 두 소녀의 이름을 상징화한 벽지를 통해 서늘한 습기를 머금은 소녀의 감성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감독은 심지어 벽지도 말을 한다는 불세출의 명대사를 남기기도 했다는데 얘기 좀 해. 나랑. 진짜 벽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분의 감옥이 기하학적 무늬의 벽지였던 이유는 그만 얘기 좀 해줘요. 예? 사람이 알고 갇혀 있어야지. 이우진의 짜여진 각본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오데스의 앞날을 의미한 것이었다니. 재밌네.
오대수의 감옥과는 달리 금자씨의 집에 도배돼 있던 벽지의 경우 너무 많이 변했어요. 달라도 많이 달랐다.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듯 타들어가는 느낌의 붉은 벽지. 애초에 이제 요구하셨던 부분은 지옥 같은 느낌이 조금 덜었으면 좋겠다. 화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그곳이 복수의 공간이자 속죄의 공간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빛의 마술사 이명세 감독의 탐미주의 역시 소품과 세트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만든. 그러나 어렵게 제작했다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다. 좀 들었겠는데? 돈 좀 들인 듯 보이는 영화 속 럭셔리한 호텔 세트의 경우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재활용술이에요. 재활용술. 기존 영화 속 세트를 재활용하여 단돈 150만 원에 완성했다니. 진짜 놀라운 자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칸 영화제 진출에 이어 명품 세트장으로 또 한 번 화제가 된 이 영화. 얘기 또 빼놓고 했구나. 대한민국 0.1%의 재벌들이 사는 공간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들을 방마다 전시. 진짜 비싼 건데. 아무래도 잘 사는 집들이기 때문에 벽에 걸리는 그림들이라든지 천장에 메인으로 걸려있는 큰 샹들리에라든지 최고 권위에 있는 그런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이번 세트에 소품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특히 팝아트의 대가 로버트 인디애나의 판화 작품은 감독이 해외에서 직접 공수해왔을 정도라고 하니 대단해. 가격을 떠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작품들로 가득한 영화도 있다. 그림자가 누구냐? 많은 분들이 이게 프린트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직접 그린 겁니다. 화가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장인의 손길이 녹아있는 작품들로 인해 가히 움직이는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촬영장. 혹시 얼마요? 최연 씨 배경으로 있는 가구들, 병품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랑하죠. 보험 들고 촬영했던 기억이 나고. 철통 경비 보안은 기본. 고가의 보험에까지 가입한 문화재급 소품이라니 춘사영화제 미술상 수상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섬세한 연출력을 자랑하는 봉 감독. 그의 못 말리는 디테일은 일본에서조차 화제였다. こんなに明確な方だと思ってなかったです。想像外というかどういう撮り方なんだろうなと思った答えがそれだったんで。 은둔형 외톨이와 피자 배달 소녀의 로맨스를 그린 본작품에서 가장 중요했던 소품은 바로 피자. 그의 일상을 말해주는 피자 박스들. 그러나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 뭐가? 아래쪽은 오래된, 위쪽엔 새로운 박스를 쌓아 별것 아닌 소품에도 시간의 흐름을 담았다니.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곳까지 그들의 세심한 손길이 닿았기에 영화 속 소품은 작품이 되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오늘 한 남자를 죽이려 한다. 그런데 도저히 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 미치도록 죽이고 싶었던 그놈. 드디어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치도록 죽이고 싶었던 그놈을 만난 뒤 어떻게든 살고 싶어진 한 남자. 그리고 오늘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잃었던 기억을 되찾은 후 살기 위해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놈을 죽여야만 하는 또 다른 남자. 김민호 씨, 새 기억나냐? 비좁은 병실,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서로의 목숨을 노리게 된 두 남자의 죽이는 대결이 곧 시작됩니다. 시기고 만다. 강렬한 카리스마의 배우 천호진과 개성파 배우의 대명사 유해진이 만났습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제한적 액션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코미디와 스릴러, 액션을 아우르며 새로운 장르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죽이고 싶은입니다. 얘가 어딘가 내일 기억이 가물거리실 텐데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그를 기억하는 다른 이의 기억 속에서 그는 일생을 걸고 반드시 죽이고 싶었던 필생의 원수. 이 환자분의 뇌는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 탁봉에 맞아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 역시 몸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전신마비에서 회복되기 전에 어떻게든 복수를 완수하려 죽을 힘을 다해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옛날 기억을 찾는
그땐 그 기억을 알고 있는 그 두 인물이 한 병실에 환자로 같이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과거를 찾아가면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좁은 병실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펼치는 두 남자의 기상천외한 대결. 너 정말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언제 봤다고 초면에 말거리신데 뭐야? 두 남자의 대결은 점차 고조되어 간 가운데 일상의 도구들은 필살의 무기가 돼 상대를 공격하지만 그 공격으로 인해 오히려 상태를 회복해가는 그 이렇듯 충돌하는 인간의 욕망을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코믹하고도 섬뜩하게 그려낸 이 영화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두 배우의 연기 호흡이 영화의 시너지 효과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역할에 몰입하며 강렬한 카리스마로 복수를 감행하는 광기의 캐릭터를 연기한 천호진. 많은 부분 배우고 싶은 연기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이번 작품에 천호진 선배님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결정할 수 있었던. 그리고 선과 악을 넘나드는 특유의 눈빛 연기로 코믹함과 잔혹함을 동시에 선보인 유해진까지. 너 김민호 씨 이제 기억나냐? 잃었던 기억을 모두 되찾은 이후 반격을 시작하는 가운데 수진이 네가 죽였잖아. 수진이 죽인 건 네잖아. 니?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엇갈린 기억은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시기구나. 한편 죽이고 싶은 상대는 아니지만 누군가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At this very moment, 30 of the world's greatest assassins are preparing for the ultimate sporting event. 7년에 한 번 거액의 상금을 놓고 펼치는 선택된 킬러들의 토너먼트 게임. International killers of every imaginable discipline will compete for a $10 million cash prize and the honorable title of the world's best.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상 최악의 게임에 참가한 킬러들. 30 contestants. 24 hours. One rule. Kill or die. 이렇듯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불가능한 미션을 실행해야만 한다는 설정 안에서 헐리우드 대표 신 스틸러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액션은 이 영화의 가장 큰 볼거리라고 하겠는데요. I found the blip. What is it? It seems he managed to cut out his tracking device. It's ended up beside that place. 게임의 룰을 어긴 한 참가자로 인해 우연히 죽음의 게임에 휘말리게 된 정체불명의 남자와 One of the greatest show on earth. Out for revenge. The greatest assassin of our time. 아내를 죽인 킬러에게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또다시 게임에 참가한 전년도 챔피언. You come after me. You murder my wife. 서로 다른 목적을 가졌지만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눠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이곳에서 서서히 내면의 폭력성과 잔혹함을 드러내며 게임은 점점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끝까지 살아남는 단 한 명의 생존자만이 이 죽음의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When I came home at lunchtime, I heard a funny noise. Went out to the backyard to find out if it was one of those. 출발 비디오 여행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에서 LCD 모니터를, 주식회사 하림에서 문화상품권을, 주니어 영어 통역사 위싱웨드에서 오디오를, 프랭클린 플래너에서 플래너 세트를 드립니다.